한번 귀가 트이게 되면 그 고통은 평생을 간다고 하죠.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하루하루고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이분들은 정신적 이상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불쌍한 층간소음 피해자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층간소음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귀트임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 귀트임 현상이란 무엇일까요? 귀트임 현상은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소음이나 층간소음에 노출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청각이 예민해지면서 청력이 향상돼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국 과학자 콜리 체리는 이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 칭합니다.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장에서도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관심을 갖는 소리만 집중하고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이런 효과가 층간소음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귀트임 현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계시는지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귀트임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처음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애써 무시하고 TV 볼륨을 높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층간소음과 진동이 계속되면 TV 소리나 이어폰도 소용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 작은 발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귀트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가 트이면 소리가 나는 곳이 윗집 방향인지, 윗집 사람들이 몇 시에 출퇴근을 하는지, 아이들이 언제 등교하는지, 잠은 몇 시에 자는지 등 알고도 싶지 않은 소음 발생자들의 생활 패턴과 동선까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귀트임 현상은 피해자들에게 수면장애, 청각장애, 이명은 물론 정신질환,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까지 유발합니다. 귀트임을 겪는 사람은 2차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특히 배우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상담 좀 받아야겠어. 당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관리소에 자꾸 입 보이지 마. 이 정도 소리는 참고 살아야지.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마음을 좀 차분히 가져. 성격이 왜 그러냐? 집안일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 소리들이 다 들리는 거야. 이런 비난을 받으며 2차 피해를 겪다 보면 정말 힘이 듭니다. 제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년간 윗집과 잦은 층간소음으로 몸과 정신이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얼굴은 잠을 제대로 못 자 수척해졌으며 살도 약 5kg 정도 빠졌네요. 저에게 1년 전부터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평소에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약 일주일 전 정신과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생기셨나요? 여쭙는데 그만 제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왜 그랬는지. 하지만 다녀온 건 잘한 것 같네요. 3년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힘들었으며 이 집은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장만한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제 생애 처음 집이라 잘 가꾸고 정성스럽게 꾸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위층에 새로운 분이 이사를 오셨으며 어린아이 2명을 둔 젊은 부부로 이사온 후부터 아이들이 콩콩 뛰는 소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심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이웃끼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층간소음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저희가 수면을 취하는 한밤중에도 시끄럽게 떠들고 발소리를 콩콩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자도 중간에 놀라서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도 소음은 계속되었으며 지인들을 초대해서 평소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저는 참고 참다가 어려워서 관리소를 통하여 처음으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반복되자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윗집 반응은 저에게 아이가 있는데 어떡해요? 저희 보고 어쩌라고요?
아직 아이가 없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키워보세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으며 대화가 끊겼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가 2년이 지난 뒤 그때부터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은 잠을 잘 수가 없었으며 층간소음으로 잠을 깨는 경험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이후에는 자기 전부터 이미 두렵고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안방이 아닌 거실, 뚝방에서 새우잠 자듯이 잤으며 그나마 잠이 들어도 화들짝 놀라면서 깨기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일하는 낮에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불면으로 인해서 멍하고 집중하기가 힘들어졌으며 그러면서 늘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이 지속되고 긴장도가 높다 보니 두통이 심해졌으며 늘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며 근육이 뭉쳐있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더 이상 생활할 수가 없어서 근처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현재 불가능입니다. 우리 집이 가장 안전하고 보금자리 되어야 할 집이 저희 가족에게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 예민하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층간소음으로 많은 정신적 고통과 잦은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무기력감과 공포로 상담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자가보고식 검사에서 상태불안은 60점으로 중등도의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정도 상태면 주변 자극에 매우 예민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불안하고 안절부절된다고 의사선생님께 전달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특성불안은 50점으로 정상이며 이 불안은 흔히 말하는 예민하다를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저는 그다지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현재 트라우마와 지표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어쩌지 못하는 고통에 노출되다 보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슷한 수치로 사건 충격 척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최근 저는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될지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음이나 소음에 노출된 민감해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귀가 트이게 되면 그 고통은 평생을 간다고 하죠.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하루하루고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이분들은 정신적 이상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불쌍한 층간소음 피해자일 뿐입니다. 만약 이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귀트임 현상이 바로 없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번 귀트임이 되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트임 현상을 겪고 있는 분이 만약 우리 아랫집으로 이사를 온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연에서 보셨듯이 그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기관이다 보니 지자체 및 단체에서는 이 귀트임 현상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꼭 분리시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가해 세대가 악의적으로 피해 세대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입니다. 층간소음은 큰 사회적 문제이며 법과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다들 우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과연 우퍼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영상이 제작되어 층간소음의 대응과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얘기, 이전의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